대만도 정신 차리고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잘 생각해야 함.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다 줬지만 군비리로 망해버린 것과 땅은 작지만 우크라이나처럼 용맹하게 싸우는 건 천지 차이라는 점. 자주 국방을 해야지. 남이 도와준다고 손만 벌리면 안 됨. 미국도 자국이 이기 우선이라 무조건 믿으면 안 됨.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중국군이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대만이 또 한 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공격을 대비해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건데요. 그런데 최근 대만에서 한국의 무기와 군사 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며 중국에게 위협받고 있는 대만은 한국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대외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과연 대만이 한국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한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은 해군 창설 73주년을 앞두고 신형 구축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을 잇따라 공개하며 대만과의 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인민의 망군은 1만 톤급 신형 05형 구축함 2척과 신형 52기형 구축함 1척 등 군함 3척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민의 망군이 055형 구축함에서 사거리가 1000에서 1500km로 추정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듯한 장면도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YJ-21 또는 이글 스트라이크 21로 불리는 첨단 대함 미사일은 항공모함 전단을 타격할 수 있는데 발사 장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중국 군사훈련과 홍보 영상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신형 구축함 샤오싱함까지 이번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국은 미국과 대만을 향해 인민의 반군이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대만 국방장관도 중국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추기정 대만 국방부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도발 전략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부장은 중국이 올 가을 제20차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대만 침공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과는 다른 중국의 동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만 국방장관까지 나와서 중국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만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만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 19일 대만 공영방송사 CTS 방송사는 오전 뉴스중 화면 자막에 타이페이 인근 군함과 주요 기반 시설이 중국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을 송출했습니다. 또 해당 자막에는 중국과의 전쟁이 즉시 발발할 수 있으며 타이페이 주요 기차역이 중국 요원들에 의해 방화가 발생했고 대만 총통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내용도 함께 자막으로 방송됐는데요. 이 뉴스를 본 일부 대만인들은 서둘러 짐을 싸고 빠르게 대피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 이 보도는 방송사에서 실수로 내보낸 자막이라고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CTS 방송은 해당 뉴스는 신베이시의 소방서에서 훈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며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실수로 표시됐다고 오보를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소방서 훈련용도 치고 미사일 공격은 사실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대만은 뉴스에도 전쟁이 임박했다는 오보를 낼 정도로 다행히 진짜 미사일 공격은 아니었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인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만에서는 중국의 침공이라는 불안이 고조되면서 자주 국방론이 떠오르는 등 심지어 징병제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는 한국의 군 징병 시스템을 검토한 후 대만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는데요. 현재 대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주목하며 21세기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시진핑의 집권으로 대만을 강하게 위협하기 전 대만은 더욱더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낮게 봤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대표적
징병제 국가였던 대만은 과거 한국과 같이 2년 징병제를 택했었지만 지난 2008년 징병제 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엔 1년이던 의무 기간을 4개월로 크게 줄였습니다. 대만에서 67년 만에 징병제가 완전히 소멸되면서 국방력에 느슨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복무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제 복무보다 군사훈련을 받는다는 의미가 강해 당시 대만 여론에서는 징병제가 사실상 폐지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단순히 기간을 줄인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왔지만 현재 대만군은 모병제를 통해 모집된 직업군인들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대만에서 이 징병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즉, 이번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대만의 완전한 각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최근 대만 행정원장 수전창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면서 미국도 믿을 수 없고 지켜주지 않는다며 자주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안보를 약속했지만 이를 서방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남은 건 약해진 국방력과 러시아 침공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만도 미국과 상호방 위조약을 맺지 않은 이상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상황으로 이 때문에 대만 여론은 다시 징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정 대만 국방부 부장이 군 의무 복무 기간 연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대만 언론은 동북아에서 자신들과 가장 비슷한 한국을 거론하며 한국의 군 징병 시스템을 검토한 후 대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 대만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2주간 동원훈련을 정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비군 훈련이 활성화된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급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지금까지 2년에 한 번만 동원훈련을 했고 기간도 5일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매년 2주간 예비군 자원을 동원해 사격 등 광범위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대만 방송에서는 한국의 육군을 높게 평가하며 각종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국방만큼은 꼭 본받아야 한다며 대만의 느슨한 국방 시스템 체계를 벤치마크하는 데 있어 한국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예비군들의 실력은 따라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만은 한국의 각종 무기를 소개하며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서도 본인들의 신형 고등훈련기와 비교해 한국의 FA 500m 월등한 점이 많다고 평가하며 한국산 무기를 은근슬쩍 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대만의 군사전문지 디펜스 인터내셔널은 FA-50 블록 20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멀티롤 전투기로 변신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매체는 대만이 만든 신형 고등훈련기 융잉이 실전 배치됐음에도 한국의 FA 500m 전투기 미래를 이끌고 있다며 융잉의 미래는 FA 50과 결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융잉은 FA 50에게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뒤처지고 있다는 자조를 하면서 하지만 국내 네티즌들은 대만에 절대로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최근 들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바로 태극기를 바이러스로 표기하거나 중국 항공기 추락 사건을 아시아나 항공기로 표기하는 등 대만에서 높아지고 있는 혐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만 TVBS는 한국의 감염병 뉴스를 내보내며 태극기를 바이러스로 CG 처리하고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한다며 중국보다 심하다며 대문짝만하게 올렸는데요. 이전엔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를 설명하면서 전혀 관련 없는 아시아나 여객기 모형을 등장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만을 지원할 수 없는 건 한국은 휴전 국가로 주변에 한국을 위협하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국방력 강화를 하는 것이지 이 군사력을 남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렇듯 대만에서는
혐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과 FA-50에 대해선 칭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콜롬비아에서 FA-50을 실제로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자 대만도 눈독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 현지 매체는 콜롬비아 공군이 새로운 공격기 도입 대상으로 FA-50을 선정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은 콜롬비아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FA-50 등 국산 무기 체계를 홍보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콜롬비아에서 FA-50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FA-50은 동남아, 중동 시장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까지 진출한 상황인데요. 이제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유럽을 공략하는 세계 10대 전투기 메이커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카이는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 기업과 FA-50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유럽 시장에도 본격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에서도 FA-50 수출 협상이 오고 가는 등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 같은데요. 고성능 레이더, 정밀 유도무기, 최신 항전 장비 등이 탑재된 FA-50은 전 세계에서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한국을 찾는 대만에게는 한국의 군사 무기를 지원해서도 수출 협약을 진행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대만은 일본과 함께 혐한이 심한 나라임. 중국이 대만 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됨. 대만도 일본과 어울리다 보니 간사함이 배어내어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누구도 절대적으로 믿지 말고 경계심을 갖고 상대해야 합니다. 평화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다. 대만은 우크라이나를 모델로 잘 알아서 헤쳐나갔길. 우리는 가만히 있을게. 대만의 국민성은 중국과 같다. 늘 혐한 정서가 깔려있는 국가로 우리가 도와주거나 도움받을 일은 없으므로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만 유지하면 됨. 도움을 필요로 요청한다면 장개석이 중국 대륙에서 옮겨온 유물, 고서적 및 지도를 한국에 임대하여 전시하도록.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듯. 우리 역사와 관계가 깊은 서적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봄. 중국, 일본하고 똑같은 놈들이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 중국 해군이 최강이었던 시기는 명나라 때임. 15세기 초 한관 정화가 함선과 무역선을 이끌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해상활동했음. 통일신라 장보고의 해상활동 이후 두 번째임. 서양의 신항로 개척보다 70년 빠름. 갈수록 일당백이 되어가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을 한국은 경계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